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준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2023학년도 미트리트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면 우리가 통합필수 이론 이제 종강하게 되잖아요. 이제 1장 결합과 구조부터 이제 카보닐 아민까지 다 끝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작년에 최신 기출 문제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으로 여러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늘 수업 시간에 강조했지만 10문제 중에 8문제가 피트 범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피트 범위의 메커니즘하고 시약들 이런 거 잘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트 범위, 그러니까 MD 범위, 카보닐 아민이 2문제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아요. 충분히 핵심 개념을 잘 이해하고 연습 문제를 어느 정도 잘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2문제도 꼭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트 디트의 이제 기출 문제들이 난이도가 지금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번, 1번부터 20번까지는 일반화이기 때문에 21번부터 한번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를 보시면 IUPAC 이름이 옳은 것입니다. 항상 이제 21번 문제는 명명법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육각형 고리에 알코올하고 알케인이 동시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놀이라고 명명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알코올의 알파탄소를 포함하는 가장 긴 탄소 사슬이 육각형 고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중결합이 동시에 있으니까 자, ENE 더하기 우리는 OL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모음 하나 제외하고 얘를 NOL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넘버링을 해야 되는데 알코올의 우선순위 높으니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메틸기 위치는 4번이죠. 44다이메틸로 가야겠죠. 근데 지금 다 주사설의 넘버링이 잘못됐죠. 그래서 44다이메틸 사이클 헥스 육각형 그리고 이중결합은 2번 탄소에서 시작되니까 2N 그리고 알코올의 알파탄소는 1번 탄소 1Ol이라고 하면 되니까 정답은 몇 번으로? 여러분 정답은 3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21번 문제는 항상 명명법이에요. 그래서 작용기들의 명명법을 잘 숙지하셔야 되고 제가 얘기했다시피 알켄, 알카인, 알콜, 뭐 할로젠, 알킬, 알케인 이렇게 피트 범위의 작용기에서 이제 많이 시험 문제가 출제되니까요. 여러분 잘 복습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은 22번 문제로 한번 가야겠네요. 22번 문제는 다음 이제 새 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라고 했죠.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지금 A하고 B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의 관계는 구조정체 관계가 맞네요. 왜냐하면 분자식은 동일한데, 그래서 A하고 B가 분자식은 동일한데, 지금 산소 원자의 위치가 얘는 1, 2 관계고요. 얘는 1, 3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구조정체가 맞아요. 그래서 기억은 올바른 선지고요. 다음 니은은 지금 C13 NMR 스펙트럼이라고 했는데 이게 분광 문제를 직접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죠? 스펙트럼 해석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C13 NMR에서 우리가 그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서로 다른 탄소의 개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지금 분자의 대칭성을 고려하면 이렇게 잘라지면 요 탄소하고 요 탄소가 동등하고요. 그리고 여기 탄소하고 여기 탄소가 동등하니까 두 개의 피크로 나타날 거고요. C 같은 경우는 분자의 대칭성을 고려하면 이렇게도 잘리고 이렇게도 잘리잖아요. 이 탄소 4개가 모두 동등한 탄소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 개의 피크가 나타날 거니까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됐죠? 다음 디귿 보도록 하죠. 쌍극자 모멘트를 물어봤는데요. 지금 B하고 C가 쌍극자 모멘트를 물어봤는데 지금 B 같은 경우는 지금 요렇게 그죠? 요렇게 쌍극자 모멘트, 요렇게 쌍극자 모멘트잖아요. 자, 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니까 지금 D는 완벽하게 C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합이 0이 될 테니까 비극성이 될 테고 얘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뮤값이 0이 아닐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B가 더 크게 되죠. B가 C보다 크다. 그래서 디귿은 올바른 선지가 될 거예요. 되셨죠? 자, 다음은 이제 23번을 볼 텐데요. 다음은 마약성 진통제인 몰피인의 구조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랄 중심의 개수를 물어봤는데요. 자, sp3 탄소의 4개의 원자단이 모두 달라야 되니까 자, 우리는 자, 여기 탄소, 여기 탄소, 여기 탄소, 여기 탄소, 여기 탄소 요거만 찾아도 5개죠. 4개는 될 수가 없어요. 카이랄 탄소의 개수는
5개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별표로 표시된 탄소의 절대 배열을 물었습니다. 절대 배열이 S 배열인지 물었는데요. 우선순위를 따져야겠죠. 이 탄소에 직접 결합한 원자 중에서 이제 O가 1순위고 수소가 4순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탄소하고 여기 탄소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탄소에는 탄소밖에 연결 안 돼 있어요. 다시. 그런데 이 탄소에는 여기 O가 연결되어 있죠. 우선순위가 높은 게 하나라도 붙어 있으면 우선권을 가져야 되니까 우선순위는 여기가 2순위고 여기가 3순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반시계로 돌죠. 근데 4순위가 튀어났기 때문에 S가 아니라 무슨 별? R별로 확인해 줘야 되니까 틀렸죠. 다음 디귿산지를 보면요. 지금 A하고 B의 산도 비교인데 A는 여러분 이렇게 구조를 딱 이해하면 페놀이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pK 값이 대략 10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는 일반적인 알코올이에요. 그러니까 pK 값이 대략 한 16에서 18 정도에서 결정되어질 거죠. 그러니까 산의 세기는 A가 더 강산이죠. A가 B보다 크다. 그래서 디귿산지가 올바른 산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알코올은 이게 알코올이잖아요. 이 짝염기의 구조가 OR- 이게 알코옥시 음이온인데 이 마이너스가 편제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pK 값이 16에서 한 18 정도 되잖아요. 근데 페놀은 벤젠고리에 결합하고 있는 알코올이기 때문에 짝염기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페녹시 음이온이 되고 이 페녹시 음이온은 그죠? 편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처럼 편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리를 따라서 이렇게 뭐가 가능하다? 공명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페놀의 pK 값은 대략 얼마 정도? 10 정도로 알코올보다 더 강산이란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2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다음은 2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은 출발물질 A를 이용해서 이제 최종 생물 D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때 올바른 것을 골라볼게요. 지금 A의 작용기는 이민이라고 하는 작용기죠. 뭐 카본일과 같이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주어진 시약이 H-를 공급할 수 있는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공격해서 이렇게 이제 파이 결합이 끊어지게 되면 이 질소에 음이온이 생기겠죠. 그리고 양성자를 결합하게 되면 NH2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각 반응에서 적절한 분리 정제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생성물은 이렇게 벤젠고리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NH2 그리고 다시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H-가 종이 뒷면에서 접근해서 이렇게 어디션 했을 때 하고 종이 앞면에서 접근했을 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가 카이랄 중심,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니까 라세미 혼합물로 얻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다시피 지금 얘는 A는 종이면이 대칭면인 광학 비활성인 분자예요. 이 시약도 광학 비활성이죠. 그러면 여기도 최종 생성물도 광학 비활성이잖아요. 내 최종 생성물에 지금 카이랄 중심이 하나 생겼으니까 여기는 각각은 카이랄이지만 그죠? 거울성 성체가 동일한 양으로 섞이게 되면 광학 비활성이 되는 라세미 혼합물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혼합물에다가 누구를 반응시켰냐면 카이랄 분할 시약을 반응시킨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카이랄 분할 시약이니까 지금 이 아민과 반응할 텐데 지금 여기가 바로 산도가 큰 수소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카복실산입니다. 그러니까 카복실산과 아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쉽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렇게 카복실산이 있고 여기 암모니아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무슨 반응해야 돼요?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이 염기로 작용해서 카복실산에 있는 양성자를 뜯어가지고 카복실산은 짝염기 그리고 NH4 플러스인데 얘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염 형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겠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누구랑 여기 있는 요 양성자와 여기 있는 요 양성자랑 반응해서 산염기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될 거는 여기가 1순위고 2순위고 3순위여서 여기는 R별이고요. 여기는 S별이에요. 그죠? 여기가 1순위고 여기 2순위, 3순위라서 여기가 S별이네요. 지금 산염기 반응의 결과 이 R배열과 여기 S배열이 반응해서 염이 되면 우리가 RS염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여기 S배열과 S배열이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염은 SS 솔트라고 합니다. 그럼 RS솔트와 SS솔트는 무슨 관계냐? 부분 입체 이성체가 되는 거죠. 이 부분 입체 이성체는 물리적 성질이 다르니까 분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보통 재결정을 하게 되죠. 이 재결정을 하는 원리는 바로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RS 또는 SS염 중에 하나를 고체, 하나 결정화되는 거고 하나는 용매 속에 그대로 녹아있게 될 거예요. 누가 고체가 되고 누가 녹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순수한 부분 입체성 제염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카이날 분할 시약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RS 솔트를 얻었다. 그럼 여기서 이 RS 솔트에서 누구를 제거해 줘야 돼요? 분할 시약을 제거해 주면 순수한 R별의 거울상 성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선지를 한번 볼게요. 자, 기억 선지를 보시면 B는 라세미 혼합물이죠. 맞죠? 올바른 선지고요. 니은 선지 보시면 부분 입체 이성 필체의 염의 혼합물이 만들어진다. 맞죠? 부분 입체 성체 RS 또는 SS. 여기 이렇게 RS 또는 SS의 부분 입체 성체염이 만들어지는 게 맞고요. C에서 D로 가는 과정.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이렇게 C에서 여러분 D로 가는 과정은 용해도의 차이. 그죠? 여기 보면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여러분 재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올바른 선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올바른 선지니까 정답은 몇 번? 5번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4번 문제를 딱 보니까 이민을, 그래서 CN 이중결합 이민을 환원해서 아민을 만들고 이 아민을 이용해서 카보킬산과 브랜세롤이 삼염이 반응하고 그래서 염 형태를 만들고 분리 정제해서 순수한 우리는 거울상 정체를 만들어낸 겁니다. 되셨나요? 자, 25번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25번을 한번 볼게요. 25번은 두 화합물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자, 쌍극자 모멘트인데요. 지금 왼쪽 구조는 나프탈렌이죠. 나프탈렌은 비극성입니다. 뮤값이 0이죠. 그렇다면 오른쪽 구조도 탄소, 수소만 있으니까 당연히 비극성이어야 하는데 얘는 특별하게 여러분 이렇게 공명 구조를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은 칠각형 골이죠. 이렇게 그럼 이중결합 위치가 여기 이렇게 될 거고요. 왼쪽은 오각형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에 이중결합을 그리고 이렇게 그려야겠죠. 제가 여기서 화살표를 하나 잘못 그렸는데 공명구조 화살표를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겠죠. 됐나요?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가 여기는 칠각형의 양이온 방향족이죠. 여기는 오각형의 음이온 방향족이죠. 그러니까 전하분리, 그러니까 탄소 이중결합은 전하분리 시키는 공명구조가 중요하지 않죠. 실제 구조의 기여도가 작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각각의 구조가 뭐니까 아로마틱이니까요. 방향족이니까 실제 구조의 기여도가 크고 오각형 고리에 특별히 무슨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니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표현하고 뮤값은 0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동의 방향이 이렇게 됐나요? 자, 니은은 끓는 점이죠. 끓는 점은 분자 간 힘의 종류와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작용기의 종류가 똑같고 이렇게 극상작용기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오른쪽은 뮤값이 0이 될 거고요. 왼쪽 오소 관계는 이렇게 결합상극자의 백탑이 존재할 테니까 뮤값이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가 극성이란 말이죠. 극성 분자는 반데르발스 힘에다가 다이폴을 갖게 되는 거고, 그죠? 여기는 비극성이니까 반데르발스 힘만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왼쪽이 더 끓는 점이 높겠네요. 그래서 니은 선지는 올바른 선지가 맞고요. 다음 디귿 선지는 탄소 양이온이 안정도인데 알릴 탄소 양이온은 이렇게 공명을 통해서 양전하를 비편제화 시킬 수 있지만 그냥 1차 탄소 양이온은 편제돼 있죠. 양전하가. 그러니까 비편제된 양이온이 안정하니까 왼쪽이 더 안정할 겁니다. 디귿도 올바른 선지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매우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5번의 첫 번째 쌍극자 모멘트는 방향족성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뤘었죠. 필수 이론에서. 니은 끓는 점은 분자 간 힘의 종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작용기의 종류가 똑같으니까 분자 간 힘의 종류가 같을 거라 예상하지만 하나는 극성이고 하나는 비극성이잖아요. 그래서 비극성 분자는 다이폴을 갖지 못하니까요. 반데르발스만 존재한다.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될 테고 탄소 양이온의 안정도는 우리가 순서대로 암기해야 된다고 했고 암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금은 이 알릴탄소 양이온은 뭐가 된다? 공명이 된다. 공명이 되면 비편제 되니까요. 더 안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은 이제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은 반응 속도 비교인데요. 가가 나보다 빠른 거, 가의 반응 속도가 더 빠른 걸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를 보니까 지금 원브로모 부테인에다가
이제 N3-라고 하는 그룹 3번 강친을 이용해서 SN2 반응하잖아요. SN2 반응하는데 지금 보니까 뭐만 달라요? 용매만 다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SN2 반응에 적합한 용매가 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세토나이트릴이 얘인데요. 얘는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고 얘는 극성 양성자성 용매잖아요. 그러면 친액체의 용매화가 덜 돼야지만 SN2 반응이 빠르겠죠. 그래야지만 여기를 빠르게 공격해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용매가 이 음이온을 둘러싸는 효과가 적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용매가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가 음이온을 용매하는 효과가 떨어지니까 가가 더 빠른 반응이 되겠네요. 자, 니은을 보면 니은은 터셔리 부톡사이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터셔리 부톡사이드가 나왔으니까 E2 반응을 물어보는 걸 겁니다. 더군다나 기질이 2차 RX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의자 형태로 그린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야겠죠. 왜냐하면 고정 그룹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죠? E2 반응에서 반응 속도는 안티준평면 기하 구조를 만족할 때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의자 형태를 하나 그려보면 고정 그룹이면서 터시리 뷰틸이 업이니까 이렇게 표현된 되고 얘는 다운이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는 터시리 뷰틸이 이렇게 있고 업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티준평면을 만족하는 수소가 의자 형태에서 존재하려면 할로겐이 죽방량이 있어야 돼요. 이탈기가. 그래야지만 이렇게 안티준평면을 만족하는 수소를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적도 방향으로 만약에 존재하면 이 베타소를 다 어떤 걸 고르던 간에 여러분 얘는 무슨 방향이냐? 이면각이 몇 도냐? 60도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얘랑 60도, 얘랑 60도, 얘랑 다 이면각 몇 도? 60도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준평면 제거를 빠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은은 안티준평면을 만족하는 나가 더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디귿은 보니까 벤젠고리의 반응이네요. SNAR 반응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가 플로린이 치환된 탄소를 이렇게 공격했을 때 누가 더 빠르게 공격할 것인가? 얘는 탄소 음이온 중간체를 거치는 반응이잖아요. 탄소 음이온이 생기는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 여기겠죠. 그럼 이 음이온이 누구에 의해서 안정해져야 되나요? 이 나이트로기에 의해서 안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나이트로기에 의해서 안정해지려면 음이온이 생기는 위치가 중요할 텐데 바로 여기 음이온 생겼을 때 나이트로기로 공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은 여러분 그리면서 공부를 하는 게 뭐 유기학은 그리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뭐 요게 나이트로 구조니까요. 맞죠? 여기 플로린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OCH3-가 플로린이 결합한 탄소를 이렇게 평면에서 공격하면 파이 결합이 끊어지고 얘가 요렇게 나이트로기로 공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음이온이 탄소 원자의 비편제화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트로기의 무슨 원자의 산소 원자의 음이온이 비편제화되기 때문에 매우 안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응 속도가 빠른 건 가가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가 반응이 나보다 빠른 거는 지금 기억하고 디귿이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으로 여러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26번까지 풀었으니까 27번 가면 되나요? 자, 27번 볼게요. 자, 27번은 주 생성분의 구조가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뭐 보니까 기억은 딱 보니까 클라이센 재배열이고 그냥 틀렸죠. 왜냐면 클라이센 재배열은 오소알릴 페놀이 만들어지는 반응이라 틀렸고 니은은 프리데릭 크래프트 알킬화 반응인데 보니까 프로필 클로라이드를 이제 RX로 사용했잖아요. 이 탄소 양이온 재배열을 고려 안 해서 틀렸겠네요. 디귿은 아릴 다이아조늄 염을 만들어서 이제 CuBr로 치환시키죠. Br로 치환시키는 거니까 뭐 제가 볼 땐 디귿이 정답입니다. 이건 그죠? 자, 이렇게 바로 여러분 유기학을 이게 제가 유기학을 되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쉬워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공부하면 충분히 이제 미트는 만점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기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페닐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O에 알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33 시그마 결합 재배열이 일어나서 여기 중결합, 여기 중결합, 여기 CO 이중결합
여기 단일 결합, 여기 이중 결합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진 결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파이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파이 결합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는 방향 족성인데 여기는 방향 족성을 잃어버렸으니 방향 족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럼 여기 CH가 있고 여기 CO 이중 결합이 있으니까 이 녀석을 토토모화 시키면 그죠? 페놀로 이렇게 에놀 형태로 되고 알릴 그룹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오소 알릴 페놀 여러분 오소 그죠? 1, 2 관계니까 오소죠. 근데 얘는 메타 관계로 그려놨기 때문에 기억은 오답이 될 겁니다. 자, 니은을 보면 일단 이렇게 AlCl3가 산염기 반응 통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 CCl 결합이 자발적으로 끊어질 수가 없어요. 탄소 양육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베타 위치에 있는 이 원자단 하나가 알파 탄소로 이동하면서 이제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양이온이 이런 2차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2차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벤젠과 반응하면 벤젠 고리에 있는 탄소와 탄소 양이온 탄소를 이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아이소프로필 벤젠이 생성물로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이 아이소프로필 벤젠과 프로필 벤젠이 거의 비슷하게 섞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주생성물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자, 다음 디귿을 볼게요. 디귿은 이게 NO 플러스 NaNO2가 있어요. NaNO2. NaNO2의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 자, N이 있고 여기 O, 여기 O 마이너스 Na 플러스 맞죠? 요 구조입니다. 여기다가 HBr을 처리하면 여기 H가 하나 붙고 양전화 없어지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H가 붙고 옥소늄 구조가 되면 자발적으로 떨어지면 여기서 NO 플러스. 그래서 지금 NaNO2를 HBr 조건에서 반응시키면 NO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이 NO 플러스는 이 아민과 반응해서 아조늄 염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N에 결합이 3개 여기 플러스가 되고요. 아까 전에 Br-가 떨어져 나와 있을 텐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인력이 이렇게 발생해서 얘를 아릴 다이아조늄 솔트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CuBr을 반응시키면 결국에는 이 브로민을 이 N2 대신에 치환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N2 위치에 이렇게 브롬을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기존의 이 6시 방향의 CL은 그대로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메타 브로모 클로로 벤젠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메타 브로모 클로로 벤젠을 그 EAS 반응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다 무슨 지향기? 오로소파라 지향기이기 때문에 메타 위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 위치로 만들려면 이렇게 아릴 다이아조늄 염을 이용해서 지향성을 조절해야 됩니다. 위치를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디귿이 올바른 선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자, 28번은 2페닐 에테인아민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여러분 고르라고 했죠. 자, 기억을 보시면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로 CN3중 결합 나이트릴 작용기를 리덕션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H-가 공급돼서 여기 있는 전자가 부족한 탄소를 공격하는데 파이 결합이 2개 있기 때문에 2번 공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나이트릴 탄소에 LAH에 있는 수소가 2번 연결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질소는 이가 음이온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H 2개 붙여주면 다음 같은 구조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지금 넘버링을 했을 때 여기가 1번, 2번이고 2번 탄소에 벤젠고리가 붙어있는 2페닐 에테인 탄소 2개니까요. 에테인 아민이 생성물로 얻어진 게 맞네요. 그래서 기억은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다음 니은은 지금 이 질소의 마이너스죠. 이 녀석이 여기를 빵 쳐서 이렇게 SN2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벤젠고리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질소가 있고 여기 카보닐이 이렇게 있으면 탄소 2개 여기 벤젠고리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하이드라진을 쓴 겁니다. 하이드라진 NH2, NH2를 사용한 거죠. 네, 그러면 가수분해가 일어날 겁니다. 가수분해 NH2, NH2 가수분해가 일어나서 이 본드하고 이 본드가 끊기게 되죠. 그리고 여기 H들이 있는데 H가 바로 이 질소에 연결되게 되겠죠. 2개가.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질소가 있고 H 두 개가 연결되고 탄소 두 개의 벤젠 고리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1번, 2번 투페닐 에테인 아민이 만들어진 게 맞아요. 되셨죠? 그리고 부산물로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하이드라진의 질소, 다시 여기도 하이드라진의 질소 이렇게 부산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반응을 가브리엘 아민 합성법이라고 하죠. 가브리엘 아민 시리스라고 하는데 이 가브리엘 아민 합성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조건이 이 하이드라진 조건 외에도 OH- 기본서에는 OH-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염기고 여러분 얘도 하이드라진도 뭐예요? 염기죠. 그러니까 이 녀석으로 바꿨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은 생성물은 그죠? 요 아민이 만들어진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은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로 이제 아마이드를 환원시키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CO 이중결합만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N에 지금 요렇게 H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구조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질소에 이쪽 에틸 그룹이 다시 붙어 있으니까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디귿에서 출제자가 노린 건 이게 아마이드 작용기잖아요. 이게 아마이드 작용기니까 여기는 H-가 카보니를 공격하고 한 바퀴 돌아서 이본도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지금 투페닐 에테인 아민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아마이드의 LAH 그 반응은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이렇게 공격해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떨어지는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민륨 중간체를 거치는 또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환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다시 한번 빵 치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시 이렇게 이탈기를 버리는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여러분 기억하고 니은으로 찾아주시면 되니까요. 기억하고 니은이 있는 게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되셨죠? 이제 2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은 A를 출발 물질로 해서 이제 BC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지금 A를 딱 보니까 지금 얘가 만들어지고 인일라이드가 있는 걸 봐서 지금 A는 알데하이드 또는 케톤인데 지금 여러분들 위티그 리액션을 잘 이해하면 여기가 CH2가 요거잖아요. 그러면 카보닐 파트가 이 파트가 될 텐데 당연히 우리는 케톤, 사이클로헥사논이란 걸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A는 사이클로헥사논이다 해서 기억은 올바른 선지가 맞고요. 다음 리은은 울프키셔 리덕션이죠. 하이드라진에다가 염성 조건이니까 그러면 CO 이중결합을 CH2로 바꿔주면 되니까 사이클로헥세인으로 리덕션 되겠네요. 그래서 리은은 틀렸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이클로헥실 알코올이 만들어지면 이 A에다가 누구 처리하면 돼요? NABH4나 또는 LiAlH4를 처리하면 주어진 분자가 이 알코올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얘는 CO 이중결합을 CH2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맞죠? 자, 다음 케톤에다가 지금 몇 차 아민? 2차 아민을 넣으면 누가 만들어질까요? N아민이 만들어집니다. N아민.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게 N아민인데 지금 위치가 잘못됐어요. 파이 결합의 위치가. 오케이. 자, 왜냐면 지금 여기는 이 비공유 전해성이 어디를? 여기를 공격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메커니즘을 소개해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OH 바로 그릴게요. 여기 질소가 있고 여기 오각형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산에 의해 가지고 양성정화가 일어나면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이 전자쌍을 밀어 가지고 이렇게 이탈기 물 분자를 빼내면 지금 이민륨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민륨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질소에 플러스가 됐지만 수소 원자가 결합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 수소? 카보닐이 알파소를 염기가 제거하고 파이 결합을 만들면서 다시 정상적인 질소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중결합의 위치는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하고 여기 있는 파이 전자는 컨주게이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여기 sp3 탄소로 인해서 컨주게이션 되어 있지 않죠. 구조가 잘못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29번은 MD 범위잖아요. 지금 케톤에다가 지금 미반응했다는 얘기는 위티그 리액션 했다는 얘기고요. 그런 다음에 얘는
그냥 피트범에서 나오긴 했지만 리덕션 하는 조건, 그리고 얘는 에나민 포메이션 할 때 중요하게 다뤘던 문제니까요. 여러분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 3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켄의 반응을 이제 문제 오지선다로 낸 건데요. 지금 BR2를 넣고 얘는 용매죠. 예, 그래서 딱 보니까 틀렸네. 이게 고리 중간체를 거치는 반응이니까 얘랑이 시스로 그리면 안 되고 무슨 관계로 그려져야 돼요? 트랜스 관계로 그려져야 되니까 하나는 뒤로 들어가게끔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MCPBA는 메타클로로포록시 벤조익 애시드인데 뭐 만드는 시약이죠? 에폭사이드 만드는 시약이죠. 네, 그래서 올바르게 그려져 있고요. 3번은 가우존 분해 반응할 때 얘는 아연에다가 아연에다 또는 산 조건이니까 환원성 종결이죠. 네, 그래서 이 바이닐 탄소에 결합하고 있는 요 수소 원자가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뭘로? 알데하이드로. 그리고 탄소 개수는 뭐 여러분 쉽게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대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옥시수나 반응이죠. 그럼 이 규칙은 무슨 규칙을 따라야 돼요? 마르코브니코프 규칙을 따라야 되니까 H가 많은 곳에 이 자리에 H가 들어가죠.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돼요? OH. 그죠? 이렇게 표현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기 들어간 요 H는 누구로부터? NABH4로부터 온 거고요. 물에서부터 이 H2O로부터 여기는 OH가 공급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4번도 잘 표현된 거에 맞고요. 얘도 소화 반응이네요. 그죠? 얘는 안티 마르코브니코프죠. 안티 마르코브니코프. 코프 규칙이니까 H가 많은 곳, 요 자리에 H가 아니라 OH, 요 자리에 H. 그죠? 요렇게 들어가서 뒤쪽으로 H가 들어갔죠? 요렇게 무슨 관계? 사각형 고리전이니까 반드시 씬 관계로 여러분 해야 되고요.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여기는 거울상 이성체가 섞이는 라세미 혼합물로 만들어지게 될 텐데 한 가지 거울상 이성체만 그려도 여러분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 구조가 옳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너무 쉽게 찾았네요. 몇 번? 1번. BR2는 할로늄 중간체를 거쳐서 여러분 백사이드 어택을 통해서 고리를 열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안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트랜스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30번 문제까지 다 풀었거든요. 뭐 어떠세요? 이제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뭐 무난하게 다 풀리는 문제들인데요. 여러분 잘 풀리지 않으면 이론 복습을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다시 이론 과정 끝내고 이제 기출 문제 과정 가서 부족한 부분들 잘 보충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